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웨비나는 레코딩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9일 1월차 해석 쪽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웨비나는 사출 금융 해석 솔루션 분야에서 선행 단계에서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저렴하고 최적의 솔루션이 뭘까? 라고 하다가 지멘스 쪽에서 나타난 NX EasyFill이랑 어드밴스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디자이너, 사출 금융이라고 대체적으로 하죠. 사출 금융 솔루션에서 엔지니어들이나 여러 가지 해석 툴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포맷을 세 가지를 보시면 Validate Part Design, 제품 디자인을 좀 더 최적화를 하시는 분야랑 몰드 디자인, 옵티마이즈죠. 금형 설계 쪽을 좀 더 맞춰서 좀 더 이제 파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몰딩 이노베이션이라고 치면 그보다는 좀 더 개선된 몰딩이라든지 대체적으로 개발품들이 좀 많은 그때그때 틀린 이런 사례들이 있을 때 세 가지 분야에서 주요 타겟으로 잡는 사람들은 주로 파트 디자인은 파트 디자이너입니다. 해석 전문가가 따로 있지가 않고 파트 디자이너가 뭔가 설계할 때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체킹하고 싶다. 그런 사소한 체킹을 해석 전문가에게 던져주기에는 조금 시간을 놓을 수도 있고 업무 자체도 조금 부담이죠. 근데 몰드 디자이너도 이제 동일합니다. 게이트 설계나 제품 다음 단계 금형 쪽이니까 게이트 설계나 냉갑 설계 이 부분이 이제 금형 쪽 설계 분야들이 좀 더 이제 들어가죠. 그 다음 제품이 나왔을 때 또는 금형이 강도를 견딜 것이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CA 스페셜리스트, 좀 더 세분화된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스트레스나 쉐어까지를 좀 더 고려를 하겠다. 아니면은 유동이 영향을 끼친 아주 디펙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는 해석 전문가까지 가야겠죠.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는 납기도 최대한 단납기로 당겨지고 디자이너가 좀 더 빠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한 해석 솔루션이 현재는 따로따로 나오고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가장 앞단계, 선행이라고 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행 단계의 몰드 디자인 파트, 밸리데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이랑 그 분야에서 지금 프로덕트 이름이 좀 바뀐 EasyFill 어널리시스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랑 그 다음 단계는 어떤 툴이 있냐? 몰렉 3D에서 나오는 싱크 쪽을 쓰시면은 금형 설계자도 좀 더 손쉽게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는 간략하게 제가 지난달에 웨비나를 진행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해석 전문가죠. 몰렉 3D 어드밴스드를 좀 더 쓰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내년쯤에 웨비나를 다시 진행을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그때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진행을 보죠. EasyFill의 capability, 어디 정도의 허용성이니까 보시면은 사실 NX EasyFill은 지멘스 PLM이랑 몰렉 3D 두 개사가 협력 공조 체제로 이제 펑션을 좀 더 추가를 한 거고요. 그때가 2011년 10월입니다. 시행을 하겠다. 라고 해서 타겟을 맞춘 게 첫 번째는 필링 프로세스. 충진이 되는 분야만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보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나온 게 OR 버전이 2012년 12월에 나온 NX 8.5에 이식이 된 NX EasyFill입니다. 하지만 EasyFill만 보면 충진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계자들의 요구가 좀 더 있었죠. 그래서 해킹까지 좀 보고 아무래도 첫 번째 단계에서 조금 더 나갔을 때 필요한 분야는 런너 밸런스입니다. 게이트를 찍고 다중 게이트 아니면은 다스캐비티 이쪽에 대한 게 아무래도 고려가 되죠. 제품 설계할 때도. 그래서 나온 게 EasyFill 어드밴스드에서 9.02 버전의 2014년 3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덕트이 두 가지 분야가 되겠고요. 그 차이점은 보시면은
기존에 2010년 이전에는 NX 안에 몰디드 파트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충진을 볼 수 있는 해석 솔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기능이 좀 작았죠. 그래서 충진만 간단하게 볼 수 있었고 게이트를 한 점만 찍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도 충진이 되는 패턴만 볼 수 있을 보는 것밖에 안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모렉3D랑 협력을 해서 추가가 되고 변경이 된 게 NX EasyFill입니다. 그래서 NX EasyFill 기본 기능이 되겠고요. 충진을 보고 다수 게이트가 됩니다. 멀티 게이트. 대신에 게이트만 찍기 때문에 런너 밸런스는 체킹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충진 쪽 결과만 되도록이면 빠르게 간략하게 보이기 위해서 10개의 결과가 서포트가 됩니다. 대신에 이 부분은 유료죠. 부분적으로 무료는 있습니다. 앞쪽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다시피 NX 쪽에 몰드 위자드라는 프로덕이 있습니다. 이 프로덕은 금형 설계자를 위한 모든 패키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EasyFill은 몰드 위자드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asyFill 어드밴스드는 충진과 그 다음 단계 패킹까지 말하자면 유체에서 고화 전까지 완전히 충진돼서 압력이 되는 단계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는 멀티플 게이트고 또한 런너까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너 밸런스를 체크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좀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파이버가 들어가 있는 수지도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리절트를 보시면은 획기적으로 36개라고 나오죠. 36개면 대부분의 고차원 해석 솔버에서 나오는 결과 종류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몰렉3D 어드밴스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결과 종류들이랑 거의 일치를 하고요. 개수가. 타사 소프트웨어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 결과는 충진 보합 2단계만 생각하면은 여느 해석 프로그램을 구매한 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프라이스는 당연히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디에 기능이 있는가를 보시면 해석 쪽, 모델링, NX 모델링 기능에서 해석 쪽 파트로 가시면 모어 기능 쪽에 릴레이션, 아래쪽 보면 파트 밸리데이션 파트 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Run Flow Analysis라는 버튼이랑 Display Flow Analysis Result에서 버튼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EasyFill 단순한 기능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쪽으로 게이트를 찍고 뒤쪽으로 결과를 봅니다. 또한 몰드 위자드를 만약에 설치를 하셨다라고 하면 몰드 위자드 탭 안에 버튼이 따로 다시 구비가 되고요. 첫 번째 걸로 게이트 위치를 정하고 보시다시피 핀포인트로 게이트 위치만 나옵니다. 게이트 크기가 안 나오죠. 위치를 정하고 결과를 빠르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돌릴 때 내가 내가 설정 가능한 영역은 어떻게 되는가? 제품과 게이트를 찍은 다음에 데이터, 수지 종류가 있겠죠. 레진 종류 개수는 몰렉3D 데이터 뱅크를 그대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00개 이상이 구비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매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몰렉3D가 업그레이드 되듯이 이 부분은 NX 안에 있는 DB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시는 수지를 골라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은 프로세스 컨디션, 공정 같은 경우는 충진만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진 시간, 전체 100%가 찼을 때 몇 초가 걸리는가에 대한 예측 시간을 기재를 하시고 멜트 템퍼러처, 사출 온도, 몰드 템퍼러처, 금형 온도 두 가지가 하나의 온도로 픽스를 합니다. 그 다음 쿨링 타임 저 부분은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버전이라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하단에 솔버 어큐러시에서 얼마만큼 정밀하게 볼 것이냐 혹은 얼마나 빨리 결과를 내가 확인할 것이냐 두 가지 단계로 가운데를 스크롤바로 형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뭔가를 봐야겠다라고 하면 패스트로 두시고 바로 돌리시면 돼요.
몇 번 해석한 다음에 조금 데이터가 러프하다, 좀 더 단계별로 세밀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큐러시로 당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버튼 자체가. 두 번째 버튼은 결과를 보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이 되겠고요. 결과 탭은 내가 해석한 데이터를 여러 번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 해석 리스트 파일이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 10가지 데이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충진 시간, 압력, 온도에 관한 3가지 데이터, 그 다음에 수축률, 그 다음 냉각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냉각률은 사출, 충진을 한 다음에 온도 밸런스가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 고온인 부분은 그대로 대기열로 아니면 금형온도 그대로 냉각을 시킬 때 고온도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가 라고 시간 단위로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그럼 고온인 부분이 체킹이 되겠죠. 그러면 냉각 라인 설계할 때 또는 파트 살 빼기를 할 때 참조가 되시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충진에서 유독 나오는 에어트랩이랑 공기죠. 기포 쪽, 그다음에 웰드 라인 결과 두 가지가 간략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저희 회사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요. 또는 EPT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NX에서 어떤 파트든지 간에 파트를 열어두시고 작업이 끝난 단계겠죠. 제품 설계가 끝난 다음 EGP로 들어갑니다. EGP는 첫 번째로 플로우 애널리시스, 두 번째로 결과 보기, 디스플레이. 유동 쪽을 먼저 체킹을 합니다. 간단하게 두 탭이 있죠. 첫 번째 파트는 만약에 파트가 하나면은 자동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가 다수다 라고 치면 내가 원하는 파트만 선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게이트, 원하는 위치점마다 원하는 개수대로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 OK를 누르시면 설정창이 뜹니다. 보시다시피 앞 위쪽은 수지에 대한 데이터, 수지 종류를 종류별로 대략 7, 8천 개 정도가 탑재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폴리머, 수지 종류와 서플라이어, 제조사, 웨이드 이름은 수지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케미칼, 에버, 세이키가 있죠. LG케미칼의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아마 380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4가지 버튼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이 수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탭이랑 그 다음에 수지를 찾아보는 서치 탭이 있죠. 그 다음 충진입니다. 조건문입니다. 조건 시간, 충진 시간은 1.4초, 그 다음 사출 온도는 230도, 금형 온도는 75도입니다. 이거는 수지를 불렀을 때 수지 회사가 가장 최적 조건으로 말하는 그 미들 그레이드가 자동으로 기입이 되고요. 원하시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애널라이즈 버튼을 누르시면 빠른 시간에 되도록이면 결과가 나오죠. 현재 무비 스피드는 6배속입니다. 해석이 완료된 다음 그대로 그 화면에서 결과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결과, 멜트 프런트 타임, 유동 시간이죠. 충진 시간이 바로 결과창으로 뜨고요. 보시다시피 좌측에 보시면 결과가 2개죠. 해석을 2번 해봤다는 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충진 시간. 게이트에서 각 부까지 충진에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인가. 원하시면 플레이 버튼으로 영상을 체크하실 수도 있고요. 영상이 너무 빠르다 라고 치면 인터벌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중간 단계를 보고 싶으시면 스크롤바를 당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현재 수지가 2개가 만났죠. 그래서 웰드 라인이 가장 친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웰드 라인 체킹을 같이 해서 유동 패턴이랑 엎어서 보실 수가 있죠. 두 번째 웰드 라인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영상이 이렇게 러프하게 나오는 거는 빠른 조건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은 에어트랩. 가스가 어느 쪽으로 몰리고 있는가. 가스가 몰린 부분은 나중에 보이드가 생기든지 너무 고열이면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체크. 그 다음은 게이트 공원도. 각 게이트에서 들어간 수지가 영향을 끼치는 에어리어가 어떻게 되는가. 수지 간의, 게이트 간의 밸런스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압력 강화. 게이트부터 각각의 부분까지 이르는데 압력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그럼 요구 압력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게이트에서 들어가야 되는 압력. 압력이 너무 떨어지면 그 부분이 미충진이 발생할 수가 있죠. 다음은 세 가지 온도 결과. 유동 선단 온도, 그 다음에 평균 온도, 가운데 온도입니다. 그 다음은 고화층 비율. 충진이 끝났는데 온도가 떨어져서 고화가 되어버렸다. 그 고화 비율이 몇 프로인가에 대한 결과. 마지막으로 최대 응고 시간. 현재 충진이 완료된 그 온도 밸런스에서 그대로 고칠 때 요구되는 시간은 몇 초인가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고열인 부분이. 그러면 두께 비율, 온도 비율을 체크할 수 있고, 말하자면 냉각 라인을 어디에 넣어야 될 것인가, 또는 제품 두께 비율에 대한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에 대한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게이트 위치는 적정한가, 웰드 라인이 여기 생기면 되는가, 옮겨야 될 것인가 에 대한 충진에 대한 결과를 모두 거의 다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드밴스드입니다. 이름도 어드밴스드니까 기능도 많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시면 기능 버튼이 이 정도, 대략 12개 정도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팅하는 것부터 보시면 런너 그림 있죠. 런너도 그릴 수가 있고 위자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도 그릴 수 있고 런너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을. 또한 어드밴스드는 좀 더 금형 설계자한테 손쉽게 기능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 인디게이터 툴이 4가지가 지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굳이 안 하고 빠르게 체킹할 수 있는 툴이 4개가 더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뒤쪽에서 제가 영상으로 다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정 탭은 기존의 이지필과 거의 흡사합니다. 단지 해석에 대한 타입 선정이 한 가지가 되죠. 그래서 충진만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합까지 같이 해석을 할 것이냐, 또는 보합만 해석을 할 것이냐, 3가지 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진 시간, 보합이면 보합 시간, 금형 온도, 사출 온도. 단지 조금 전문 해석 툴이랑 다른 거는 조건에 대한 설정이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설계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다가가기는 쉬운 기능이 되겠습니다. 설정만 그렇게 하시고, 하단에 있는 프로젝트 세팅은 이름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해석을 여러 개 쓸 때 구분을 하실 수 있는 용도고요.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아까 이지필에서 나온 어큐러스랑 비슷한 밥 타입의 스크롤바가 있는데, 단지 여기는 숫자가 나옵니다. 메쉬 레벨. 왜냐하면 이 어드밴스드는 메쉬 툴 자체가 틀립니다. 결과가 36개를 보여준다는 뜻은 이거는 솔버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메쉬를 실제 해석을 하는 전문가 입장이랑 거의 동일하게 5단계로 나눠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석하시려면 1번 단계로 두시는 거고, 평균적인 해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3단계.
보다 전문가적인 아주 세밀한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하면 5단계를 두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쓰는 3단계 해석 결과는 사실상 몰렉3D 어드밴스드에서 쓰는 3단계랑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한 환경을 NX에서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쟁사랑 약간 비교를 해보죠. 경쟁사는 제가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니까. 똑같은 그레이드, 그러니까 헤드 관점에서 해석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식을 한 건 아니고 애드온 개념으로 약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봤을 때 NX EasyFill이랑 컴피티션을 보시면 같은 필링 그레이드인 프로덕이 있습니다. 쭉 내리시면 가장 틀린 점은 메쉬 타입입니다. 몰렉 3D 데이터의 기반은 3D 메쉬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그에 반해서 컴피티션의 좀 더 빠른 해석 분야는 2D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듀얼 도메인이죠. 페이스 2D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부에 대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정밀도가 확연히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 EasyFill 쪽은 런너 메쉬 쪽은 지원을 안 하는데 컴피티션은 필링 쪽 해석만 해도 그 부분은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메쉬 제너레이션은 이쪽은 오토매틱으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 포커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어드밴스드를 보시겠습니다. 어드밴스드는 패킹까지 지원이 되고요. 보시면 양쪽이 충진으로 똑같은데 러너 밸런스를 추가한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한 버전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패킹 지원이 없다는 거고요. 패킹을 살려면 보다 한 단계 높은 프로덕트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메쉬 쪽도 3D 그대로인데 이쪽은 듀얼 도메인 2D가 되겠고요. 러너 쪽 메쉬도 저희 EasyFill 몰렉 3D죠. 이쪽은 3D입니다. 그에 반해서 컴피티션은 2D 쪽 메쉬를 짜게 되면 러너 쪽은 1D로 해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쪽은 오토매틱이고요. 다음 패러렐 포코를 돌리기 때문에 3D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D랑 3D 뭐가 문제인가를 보시면 저희는 3D이기 때문에 모든 리브 쪽 메쉬를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플라스틱 파트의 80% 정도는 다 핸들이 가능하고요. 그에 반해서 컴피티션, 경쟁사들은 리브가 좀 많은 부분은 취약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제를 보시면 리브 파트입니다. 3D 메쉬는 내부까지 다 메쉬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듀얼 도메인의 취약점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2D로 짜다 보니까 양쪽 페이스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비는 영상, 유동 중간이 아주 취약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쪽 프로그램을 다뤄보셨으면 많이들 막닥뜨리게 되는 결과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런너 같은 경우는 런너도 메쉬를 다 짭니다. 몰렉 3D 기반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런데 타사 같은 경우는 1D로 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원기둥 형태다라고 해서 단면 정보만 가지고 1D로 짭니다. 그래서 1D다 보니까 결과를 세밀하게 살피기가 힘든 거죠. 그럼 어드밴스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워크플로우를 보시겠습니다. 어드밴스드는 설치하면 상부에 탭이 따로 생깁니다. 그래서 버튼이 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단계로 데이터가 좀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충진 부합 다 봐야 되죠. 내가 원하는 해석 데이터를 어디에 두겠다라는 폴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킹 폴더죠. 워킹 폴더를 설정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CPU, 패러렐 컴퓨팅이 구동이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버튼은 캐비티. 내가 제품을 이 모델로 하겠다. 선정을 하시고 재질을 선정합니다.
재질은 똑같게 몰렉3D 데이터 뱅크가 그대로 이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류는 아주 많고요. 단지 이렇게 드랍다운 형태만 아까는 이지필이 됐었는데 어드밴스드는 어드밴스드 모드로 통해서 보다 손쉽게 수지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수지 종류별, 그 다음 안으로 들어가면 제조사 종류별, 제조사 안으로 들어가면 레진의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각 수지에 대한 정보도 탭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똑같은 샘플이라서 HF380을 동일하게 썼습니다. 그 다음 런너랑 게이트를 그려야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문제점이 되죠. 금형 설계자는. 이 부분을 도와주는 4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인디케이터 툴. 첫 번째는 게이트를 어디에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때 게이트 위치 마법사입니다. 게이트 위치 계산기죠. 내가 파팅 방향을 설정을 하시고 게이트 수량을 설정한 다음에 계산을 시행하면 누르는 즉시 바로 그래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볼륨을 생각을 했을 때 유동 거리를 연산을 하고 가장 적정한 센터 포인트, 게이트 포인트를 찾아줍니다. 원하시면 그 게이트 위치에 모델링을 바로 입히실 수도 있고 한 점으로 찍으니까 저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모델링을 그대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게이트 위치를 찾으면 센터밖에 안 나와요. 그럴 때는 내가 직접 게이트를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위자드, 사출 금형에 쓰이는 모든 게이트 모델링이 다 있고요. 내가 원하는 모델링 템플릿을 가져다가 게이트를 찍습니다. 찍고 디멘전만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모델링으로 바로 구현이 되고, 참고로 지금 쓰는 프로그램이 뭐죠? NX죠. NX에서 구현한 모델링이기 때문에 모델링 피처가 NX에 그대로 등록됩니다. 그래서 금형 설계할 때 바로 쓰실 수가 있죠. 게이트를 찍었는데 갑자기 사출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게이트 위치가 맞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위치를 먼저 내가 찍어보고 사이드든 핀포인트든 그 부분에 수지가 들어갈 것이다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인디케이터 두 번째 툴을 돌립니다. 에러바티 레이셔라고 해서 유동 거리 대비 두께를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게이트에서 수지가 들어갔다고 쳤을 때 각 다른 부분에 대한 거리를 측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동 패턴이 들어간 형상이랑 거의 일치하는, 말하자면 충진 시간이랑 거의 일치하는 그래프가 결과로 나오죠. 말하자면 첫 번째 버튼은 그겁니다. 게이트 위치를 아예 모르겠다 찾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보시는 거는 내가 여기 찍으면 적당할까 라고 검증을 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인디케이터, 말하자면 계산기이기 때문에 해석을 돌릴 만큼 시간이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방금은 실시간이었어요. 누르고 바로 결과를 봤죠. 다음 세 번째 툴은 쿨링 인디케이터입니다. 아까 첫 번째 EGP를 할 때 냉각률에 대한 결과를 마지막 해석을 한 다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모델링 자체 두께를 분석을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네 번째 툴은 싱크마크 인디케이터. 냉각률이랑 비슷하긴 한데 싱크마크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리브들이 만나서 두꺼운 부분을 바로 보여줍니다. 해석을 돌릴 만큼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저 4개의 툴을 쓰면 아주 신속하게 제품을 수정하는지 아니면 게이트 위치를 잡는지 이런 데 사용하실 수가 있죠. 우선 이제 게이트 위치를 다 선정했다 라고 했을 때 런너 같은 경우도 위자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으로 다 구현이 되고
수치화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 프로그램의 단점은 방사형만 된다는 겁니다. 현재 H자 이런 거는 그리기가 약간 까다롭고요. 대신에 X자, Y자, 완전 방사 7자 이런 거는 버튼 하나로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모델링을 하실 때 게이트 찍고 일단 집어넣었을 때 압력이 어떻게 되는가, 사출압이나 이 부분을 보실 때는 거의 방사형으로 일단 때려 보시죠. 그럴 때 사용하시는 런너 디자인을 되시겠습니다. 런너까지 다 그리면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쪽 위자들을 썼습니다. 근데 좌측에도 런너가 있죠. 이 부분은 런너가 아예 없을 때 그리는 툴이고요. 그리고 해석을 하는 툴이고, 이쪽 런너는 만약에 내가 NX로 그린 모델이 있으면 다이렉트로 그냥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캐비티를 선택하시듯이. 그러면 보다 빠르게 해석에 접근이 가능하죠. 그러면 런너를 그렸든 런너를 선택했든 사출하는 모델이 다 끝나시면 해석을 진행하는데 충진과 부합까지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 충진 시간, 부합 시간, 온도 2가지에 대한 숫자 4가지 파라미터밖에 지원이 안 되긴 하지만 접근은 좀 더 빠릅니다. 그다음 메쉬 레벨을 선정하시고 돌리시면 현재 200배속입니다. 3단계를 했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시간이 소요된 해석이 되겠고, 보다 빠르게 보시려면 1단계로 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보는 아이콘은 동일하고요. 해석을 만약에 여러 개 돌렸다라고 했을 때 워킹 폴더에 다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다 뜹니다. 그러면 이번 해석 같은 경우에 보시면 충진과 부합 2가지 해석 결과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냥 툴이 좀 많습니다.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해석 결과 타입을 보시면 대략 30몇 개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결과 리스트를 만약에 해석 프로그램 다른 걸 다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결과가 여기에 리스트업이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골라보실 수가 있죠. 현재 충진 시간에 대한 밸런스를 보시면 파라미터 레전드를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면 런너를 빼고 그래프를 보실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을 돌려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 아래쪽에 애니메이션을 따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면 스크롤 바를 당겨서 보실 수도 있죠. 이쯤 보시면 약간 틀린 게, 아까 이지필은 여기가 비어 있었는데 여기 차 있죠. 실제 수지처럼 3D 메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웰드라인이 생기는 포인트를 세밀하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필요하면 스크린샷 아니면 아웃풋, 이미지 아웃풋을 해서 리포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런너를 뺏어보는 모드. 그 다음에 이런 영상들은 저장도 그대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 충진 단계의 그래프 결과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출압이 얼마나 걸렸는가, 몇 메가파스칼이나 걸렸는가에 대한 그래프 결과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수압력이나 성체력, 유량, 속도, 그래프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 에어트랩, 웰드라인도 결과가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웰드라인 위치점, 아니면 웰드라인에 만나는 각도, 각도에 따라 웰드냐 멜드냐라는 논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 그 다음 웰드라인의 온도, 고온에서 만나서 좀 더
여유로운가, 저온에서 만나서 확연하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결과, 유동 선단 온도, 충진 시의 온도가 너무 고열이지 않은가, 너무 저열이라서 미충진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결과. 그래서 각 해석 결과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에 대한 거는 제가 매번 이런 거 할 때마다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축률. 이게 3D 메시기 때문에 내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부 데이터가 필요하면 잘라본다든지 슬라이싱, 면만 떠서 본다든지, 그렇죠? 현재는 수축률이기 때문에 내부 수축률을 보는 겁니다. 고온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수축이 크죠. 아이소서피스에서 말하자면 등고선을 보여줍니다. 고수축률인 부분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체킹이 가능하죠. 그 다음 보합 결과에서 주로 많이 보는 게 형체력이죠. 그래서 형체력 그래프를 보합해서 보시면 실제로 이게 몇 톤까지 걸렸는가에 대한 결과까지도 보합 해석이 되니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합은 충진이 끝나고 게이트가 닫혔기 때문에 싱크마크가 생길지 안 생길지에 대한 결과도 보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마크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리, 현재 보시면 붉은 부분이 0.244mm 들어간다는 거죠. 수축돼서 마크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모든 결과들은 PPT 파일로 한 번에 뽑아냅니다. 지금 이 이미지가 번쩍번쩍 할 때마다 스크린샷이 하나씩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리포트를 이렇게 뽑으시면 여기에 대한 조건문, 해석을 어떤 조건으로 줬는가, 아니면 각각의 결과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까지 달린 몰레큐리티 PT 장수가 지금 33장이죠. 33장짜리가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뽑은 다음에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 이거는 좀 안 맞다라고 하면 수동으로 NX 아웃풋, 이미지 아웃풋으로 그대로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킹까지, 보합까지 확인을 할 때 다른 고차원 해석 툴을 굳이 안 써도 NX 안에서도 충분히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금형 설계자한테 만약에 냉각 라인 체크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적정한 모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이그젬플, 어떤 식으로 사례들이 있는가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파트는 많이 쓰던 예제 파트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례가 되니까요. 기존에 있는 모델링 같은 경우는 두께 변화 차이가 양쪽이 틀렸어요. 그래서 바깥쪽의 유동이 속도가 좀 더 빠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패턴이 빠르죠. 그러다 보니 충진이 닫은 다음에 오버랩이 되죠. 가운데 기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하자라고 해서 유동 해석 결과로 이런 불량 부분이 체크가 되니까 살 빼기를 한 거죠. 파트 디자인을 체인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좀 더 맞춘 사례가 되겠죠. 두 번째는 웰드라인. 웰드라인 같은 경우도 유동 해석으로 다 결과가 나오죠. 이 위치점이랑 이 위치점에 생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플랫한 부분에 웰드라인이 생기면 확연하게 눈에 띄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주로 홀 같은 경우는 엣지 쪽으로 돌리기도 하죠. 그러면 런너 위치, 게이트 위치를 조금 당겨서 좀 더 빠르게 만나게 하자 라든지, 아니면은 이 위치 자체도 강도 때문에 안 맞다 라고 하면 플랫한 부분으로 가든지, 그래서 위치를 맞추실 수가 있죠. 웰드라인이 얼마만큼 크리티컬한가에 대한 판단으로 미팅 앵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0도로 만났을 때, 다이렉트로 만났을 때는 웰드라인이 생성될 확률이 높죠. 그 다음 조금 둔각으로 만나면 웰드라인이 아무래도 만나는 각도가 있다 보니까 좀 녹아서 만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웰드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만나는 각도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만나는 각도에 대한 결과도 영상이든지 아니면 결과 치수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만났는데 기포가 어느 쪽으로 몰린가, 이 부분에 몰리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먼저 만나서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위치점. 그래서 플로우 밸런스 쪽을 보시면 상하 거의 비슷한데 런너 쪽을 잘 보시면 여기가 먼저 충진이 되고 만났습니다. 아래쪽은 아직 만나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상부의 파트가 약간 더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압력이 나중에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은 모두 동일한 시기에 충진이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쪽 밸런스를 위해서 여기를 약간 늦게 들어가게, 지금 콜드 런너니까 아마 게이트 크기라든지 이 부분을 수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동일한 시기에 만나게 맞춘 거죠. 이렇게 맞춰야지 온도 밸런스라든지 압력 밸런스가 균등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밸런스죠. 여기는 붉은색이니까 핫러너인데 핫러너로 보시니까 현재 5게이트를 뒀는데 상부에 게이트가 3개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 유동이 좀 더 빨랐죠. 그래서 이쪽 게이트는 벌써 충진이 끝나고 더 이상 수지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쪽은 오픈이 좀 더 많죠. 이 순간 압력이 이 두 게이트로 몰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럼 이쪽은 압력이 몰리지 않고 유동이 적체가 되니까 빠르게 부하가 되겠죠. 밸런스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충진만 보고 일단 게이트가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정한 타입이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수정해서 좀 더 이분하게 맞췄다는 뜻이죠. 그럼 게이트 위치 밸런스뿐만 아니라 다수 게이트 같은 경우, 다수 캐비티 같은 경우는 캐비티 간의 밸런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비티가 이렇게 시간차로 들어갔을 때 이쪽이 먼저 들어가죠.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순간 다 차는 순간 고화가 됩니다. 더 이상 압력이 이쪽으로 세게 몰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다 찰 때까지는 유동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압력도 이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이 나중에 출시를 하게 되면, 이젝팅을 하게 되면 변형이 틀려지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으로 보고 밸런스가 맞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런너에 대한 밸런스이기 때문에 런너를 좀 더 세밀하게 온도라든지 쉐어라든지 이 부분을 체킹을 하시고 결과를 맞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죠. 어디가 더 열이 많은가? 이 부분도 런너 자체가 세밀한 결과가 데이터가 좀 더 나와야 확인이 좀 더 손쉽겠죠. 그래서 런너 쪽 메쉬도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나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도 런너 밸런스입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원래 오리지널 메쉬인데 사출 포인트에서 게이트 끝점 가장 외곽까지는 런너가 아주 길게 설계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쪽 게이트가 먼저 터집니다. 이쪽이 늦게 터지죠. 유동거리가 확연하게 너무 깁니다. 유동거리가 너무 길면 압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압력 로스를 보시면 이쪽 런너까지만 가는데 25, 85에서 25까지 거의 60이 떨어졌죠. 여기는 8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압력이 중요한 거는 제품의 압력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패킹할 때. 그 말은 변형을 맞추려면 충분한 보합이 돼야 되는데 제품에 그 보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만약에 스프루에서 게이트까지 압력 로스가 심하다라고 하면 스프루 압력은 무슨 압력인가요? 사출기 압력이죠. 사출기의 요구 압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압력 로스가 심하면 그 로스분을 줄여야 내가 원하는 사출기, 좀 더 낮은 사출기를 선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런너를 좀 더 간단하게 꾸며서 이 부분은 금형이 2단이었는데 3단으로 꾸몄기 때문에 플레이트가 한 장 더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으로 개선을 시행을 했다는 내용이 되죠. 마지막으로 싱크마크. 싱크마크 같은 경우도 해석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싱크 깊이가 7mm죠. 7.4. 그 다음에 6, 2mm. 여기가 7mm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브 두께가 3mm죠. 그러다 보니 여기 싱크가 좀 깊다라고 해서 제품 설계를 바꾼 거죠. 그래서 제품 키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석 결과가 내가 원하는 싱크마크 크기가 나오게 좀 더 개선을 미리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케이스 스터디는 해석을 진행해서 좀 더 개선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 해석을 어떤 걸 쓸 거냐에 대한 관점을 봤을 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일반적인 설계자도 좀 더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유동과 모합 단계까지 보시는 해석 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기타 질문사항, 지금 여기에 대한 사항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패널 중에 다의 채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채팅을 보내주세요. 별다른 질문이 없으신가 보군요. 나중에라도 여기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메일이라든지 저희 회사로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두들 그 웨비나 들어주시느라 감사하고요.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웨비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솔리드 엣지 쪽 웨비나가 또 있고요. 그 다음 저희 해석 쪽만 만약에 궁금하셨다 이런 분들은 저희 해석 쪽은 다음 달에 월 한 번 정도 하니까 다음 달에 몰렉 3D R14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새로운 버전, 새로운 해석 솔버는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가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메일링으로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보시는 전화나 이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오늘 고맙습니다.